안녕하세요, 주짓수 도복 덕후입니다. 오늘은 인버티드 기어의 판다 클래식 도복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인버티드 기어의 도복은 도복을 사면 이렇게 좋은 도복 가방이 딸려오기로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도복 가방의 한쪽 면은 상의 재질인 펄 위브, 아마 550 GSM으로 보이는데요, 펄 위브로 되어 있고, 다른 쪽 면은 립스탑 재질입니다. 이 립스탑 재질에 판다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한쪽은 펄리브, 한쪽은 립스탑인데 정말 튼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가방 크기도 도복 크기보다 훨씬 크고 넉넉하게 멜 수가 있어요. 웬만한 에코백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겁내 튼튼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도복을 제가 가방에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복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상하이 나눠가지고 제가 한번 개략적으로 이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펴봤는데요. 상의 외관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도복은 정말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양팔에 이렇게 판다 이 자수 있는 거 빼고는 특별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 라펠 끝에 인버티드 판다의 로고가 달려있는 이 약간 리본처럼 된 건데요. 이 로고가 붙어있는 거 빼고는 정말 이 판다 자수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플한 디자인. 보시는 대로 그렇고요. 뒤로 한번 들어볼게요. 뒷면은 앞면보다 더 심플합니다. 전체적인 상의 디자인은 이 도복 옆면이죠. 이 옆트임 부분의 흰색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정말 클린합니다. 뒷면이 너무 심심하면 팀패치를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지도 정말 심플해요. 바지는 이 하얀색 허리끈, 그리고 하얀색 이 허리끈이 들어가는 루프, 그리고 이 왼쪽 배 쪽, 이쪽이죠. 왼쪽 배 쪽에 있는 이 인버티드 기어의 로고가 붙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심플한 룩입니다. 이쪽도 한번 보실게요. 뒷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보신 대로 정말 심플한 도복이고, 화려한 도복보다 심플한 도복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도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이따가 도복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복 상의인데요. 상의는 100% 면이고 550 GSM 펄리브입니다. 이 도복이 이렇게 생긴 게 귀엽다고 그냥 성향까지 귀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그냥 귀여운 판다 도복이 아니라 진짜 두껍고 튼튼하고 이 거칠거칠한 전투 판다 도복 같습니다. 이 펄리브도 이게 굉장히 밀도 있고 뻣뻣하고 울퉁불퉁합니다. 입어보니까 내구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깃은 또 생각보다 약간 얇습니다. 이 폭은 한 4cm 정도 될 것 같고, 두께도 한 0.9cm, 0.8c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다만 그립 싸움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내가 입었을 때 이 목 부분이 굉장히 편해요. 사실 이 깃 굉장히 두꺼운 도복들, 타타미 탱크나 하이퍼플라이 도복 같은 도복들 입어보면 가끔씩 내 깃에 내 목이 졸려가지고 이게 셀프 초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도복은 그래서 그런지 목 부분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깃이 얇은 이유는 좀 목 부분의 편안함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한번 가슴 쪽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았는데요. 이 안쪽 면이 먼저 눈에 띕니다. 이 가슴 쪽 안쪽 면은 상의 재질 동일한 재질인 펄리브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펄리브가 두 겹인 셈이죠. 이제 가슴깃이 이 부분이 많이 잡히는 부분이니까 보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 보통 이 부분이 펄리브로 덧대어져 있으면 이 펄리브 이 안쪽 부분이 약간 더 그래도 이 바깥쪽 부분보다는 맨들맨들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노출이 되도록 박음질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거칠거칠한 부분이 밖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로 안쪽에 맨들맨들한 부분들끼리 닿아서 이쪽 부분을 재봉질했을 때 좀 더 견고하게 밀착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 부분 그래서 래시가드를 안 입고 롤링을 했을 때 이쪽 부분이 조금 거칠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도복의 트임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트임 부분의 안쪽 바깥에 재봉질이 보인다 했더니 역시나 이 강화가 되어 있고, 보시면 도복과 같은 재질인 이 펄리브 재질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정말 550 GSM이니까 굉장히 두껍죠. 재봉질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4겹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겁내 튼튼해 보이는데, 아무리 라펠 가드를 당해도 이 부분은 더 찢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청 튼튼하네요. 도복 상의 아래쪽 부분에는 귀엽게 이렇게 판다 리본이 쭉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에 판다 리본만 박음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1인치 정도 두께로 펄립으로 한 번 더
이게 강화가 되어 있어요. 덧대어져 있다는 얘기죠. 두 겹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마감 부분이 정말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판다 리본은 이 도복이 무식하게 튼튼하게만 보일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그냥 좀 귀여운 이미지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냥 장식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자켓의 끝부분의 백미는 이 펄리브 강화된 부분이죠. 자, 이제 아예 상의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역시 인버티드 기어 도복은 이런 디테일함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도복 절개 라인이죠. 예, 가슴 쪽에 보게 되면 이 절개 라인이 있죠. 보통 이 부분이 3중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는데 안쪽 부분에도 박음질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판다 도복은 이 안쪽 부분에 박음질이 노출된 부위 역시 이렇게 립스탑으로 해서 쭉 실링을 해놨어요. 그게 겨드랑이를 지나서 소매, 보통 소매가 절개 부분이죠. 절개된 부분이 접합된 부분인데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는 이 절개된 부분이 특히나 이제 팔, 겨드랑이, 가슴 쪽이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도복이 거의 한 2중, 3중으로 겹쳐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서 좀 불쾌할 수 있는데 부드럽게 실링을 립스탑 재질로 해놨고 2차적으로는 재봉질 부분이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좀 더 내구성이 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틀어지게 되면 바로 도복이 분리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 안쪽의 박음질의 내구성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겨드랑이 부분이죠? 예, 겨드랑이 부분에도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펄리브 재질로 덧대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목 뒷부분, 이 부분에 강화와 마찬가지로 차라리 펄리브 안쪽이 노출되도록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레실가드를 입지 않고 했을 때 겨드랑이 부분이 약간 좀 거칠거칠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쭉 가서 이제 소매 안쪽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인버티드 기어 뒹굴뒹굴 하고 있는 판다 리본이 있는데 역시나 이 리본은 형식일 뿐이고 무식하게 이 립스탑으로 더 강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예쁘게 보이려는 그런 디테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매까지도 정말 1인치 정도 튼튼하게 덧대어져 있습니다. 와, 정말 이게 경량 도복일 수가 없는 게 이런 강화들이 정말 다른 어떤 도복들보다도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드린 것만 해도 도복 한 두세 벌을 합쳐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강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이 550GSM이에요. 이 강화까지 이런 부분에 천이 충분하게 더 덧대어져 있다 보니까 이 도복에 대해서 경량의 느낌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구성 좋게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도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바지를 한번 보시죠. 바지는 100% 면이고 12온스 립스탑 재질입니다. 네, 무려 12온스 340GSM 정도 됩니다. 웬만한 경량 도복 상의 재질 밀도에 가깝네요. 경량 도복 상의 중에 350GSM 하는 도복이 있으니까 거진 그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립스탑 재질이지만 두께가 상당하게 느껴져요. 보면 어우, 두꺼워요. 안 그래도 립스탑이 튼튼한데 더 튼튼해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12온스 립스탑, 그것도 100% 면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디테일을 한번 볼까요? 판다 도복 하의에 정말 이 포인트는 이 바지 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바지 끈과 이 바지 끈을 넣는 이 루프, 이 부분인데요. 정말 사용자의 편의를 많이 고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꺼운 조임 끈과 이 6개의 루프, 그리고 특히나 도복 입으시는 분들은 이 끈이 이렇게 빠져나간 경우 이걸 다시 맞추기 힘들 텐데 여기 이렇게 좀 좁은 가로 모양의 이 루프가 하나 더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 끝부분을 이렇게 묶어주시면 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심지어 끈이 이쪽 안쪽으로까지 들어가가지고 다시 빼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지 옆트임 부분, 옆트임 부분은 보시는 대로 역시나 강화가 되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을 뒤집어서 한번 보시면 역시나 바지의 트임 부분은 안쪽에 립스탑 재질로 강화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복의, 이 판다 도복의 정말 포인트인데 이 앞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웬 주머니지 싶어가지고 이 공식 홈페이지를 봤더니 마우스피스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라고 하네요. 마우스피스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해서 문의를 해봤어요. 언제 이걸 마우스피스를 넣는 거냐. 시합을 나가시게 되면 개최를 하고 나서 시합 뛰기 직전에 이 대기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물건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개인 가방이나 이런 거 대부분 슬리퍼 하나 신고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여기에다가 이제 마우스피스를 넣어놨다가 시합 뛰기 직전에 꺼내서 이제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우스피스를 보관하는 용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안쪽을 보시게 되면 그렇죠. 이쪽이 앞쪽이니까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뒤쪽 엉덩이 이 안쪽인데요. 립스탑 재질로 한 번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이 부분 역시 베리보를 할 때 이렇게 바지기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아무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부분만 한 번 더 강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지 끝단으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박음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인치 정도 두께로 되어 있는데요. 역시 안쪽에 강화가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벗겨봤더니 네, 1인치 정도 두께로 립스탑으로 이중 박음질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역시 판다 로고 이 리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바지의 가랑이 부분은 역시 상의와 동일한 재질. 바지는 립스탑인데 이쪽 가랑이 부분은 굉장히 두꺼워요. 펄리브 재질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립스탑보다는 펄리브가 신축성이 있으니까 활동성에는 더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볼게요. 네, 이제 무릎에 덧대어져 있는 부분이죠. 무릎 강화 부분입니다. 허벅지 부분부터 약간 발목 위 정강이까지 더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340 GSM의 립스탑으로 더 덧대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박음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잡히기 쉬우니까 두 겹으로 덧대어져 있네요. 네, 판다로복 착용을 해보았습니다. 제 키는 175cm에 71kg 스펙입니다. 자세한 신체 스펙은 옆에 보시는 대로 있고요. 제가 입었을 때 도복이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세탁은 온수로 4회 정도 세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크게 수축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몸에 잘 맞는 상태 같습니다. 상의부터 좀 보면 이 아래비 길이가 약간 짧은 것 같아요. 원래부터 짧았어요. 수축 때문에 짧아진 게 아니라 아래비 길이가 좀 짧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라펠 가드를 의식해서 조금 짧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의도 지금 기장 괜찮은 것 같고요. 하의 역시 이쪽 미디 길이 있죠? 미디 길이가 좀 짧은 편인데 아마 남성분들 중에서 좀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저는 아주 편안합니다. 네. 옆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A1 도복인데 수축도 없이 지금 아주 잘 맞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 인버티드 기어 판다 클래식 도복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입어보고 난 후에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우선 이 중요 부위에 정말 강화가 잘 되어 있고 튼튼한 이 내구성이 좋은 도복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도복을 한번 사면 절대 찢어지지도 뜯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이 도복을 사면 아까 소개해드린 도복 가방이 딸려오죠. 그래서 도복을 들고 다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도복을 담으셔가지고 도장에 가실 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도복은 정말 에코백으로 그냥 사용해도 될 만큼 튼튼하고 견고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결국 이 첫 번째, 두 번째 장점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도복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고 거기에 딸려오는 도복 가방도 좋고 160불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할인도 더 된 가격이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이 도복은 그 가격 값어치를 하는 도복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도복을 입으면서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도복을 보고 바지가 립스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경량 도복이겠구나 싶어서 샀어요. 사실 입어보니까, 그리고 이 도복 전체 무게를 재봤을 때 A1 사이즈 기준으로 1.6kg, 절대 경량 도복이 아닙니다. 두껍고 튼튼하게 제작이 되었다는 점, 그래서 대회에서 이 개최할 때는 그렇게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도복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 립스탑 바위 재질 가볍기만 한 게 아닙니다. 12온스예요. 340 GSM 정도 되는 립스탑인데요. 면 100%라서 그런지 상당히 뻣뻣해요. 특히 롤링 많이 하고 나서 땀에 젖으면 좀 더 이 재질이 뻣뻣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립스의 립스탑 바지처럼 한 60% 정도 면으로 하고 40% 정도를 이 폴리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 혼방 재질로 했으면 좀 더 부드러움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처럼 단점도 이 3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점은 이 2개밖에 못 찾겠네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도복인 것 같습니다. 이 도복은 정말 계속 입고 롤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판다 도복과 즐겁게 주짓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버티드 기어 판다 클래식 도복을 낱낱이 한번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도복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